이번 전시의 제목은 솔리드 시티입니다. 세아미술관에서 도시를 주제로 하여 세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단단히 구축되어 있는 도시, 특히 도시 서울의 사람과 공간이 만들어가는 미시세계를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서울은 인구 약 960만여 명이 모여 사는 대도시입니다. 고층 빌딩과 대단지 아파트, 옛 모습을 간직한 원도심과 낡은 주택가가 뒤섞여 있고 험준한 산과 너른 강이 공존하는 복잡한 풍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서울이 발전하고 쇠퇴하고 또 다시 세워지는 동안 그 시간을 고스란히 겪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서서히 쌓여왔습니다. 성장을 담보로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도시 생활은 팍팍하지만 불확실한 성공을 꿈꾸며 도시의 기대 하루를 읽어가는 사람들에 의해 서울의 생명력이 유지됩니다. 발전 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낡아진 서울을 다시 파헤치고 세우고 고치며 도시인의 욕망을 자극하는 동안 도시에서 활동하는 어떤 창작자들은 예술 활동을 통해 도시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만들어갑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나 낙후된 곳, 빛을 잃은 도시의 골목골목을 가장 예민하게 감각하는 창작자들의 시각과 활동을 통해 도시 서울의 내면을 조금 더 상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 전시에 풀어놓는 사람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건강한 도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이후의 이야기들을 이끌어내길 기대하며 참여 작가의 작품을 차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광활한 대지를 걷다 새로움을 만나고 박혜민, 김수환 온몸으로 작가는 느낀다. 이번 전시를 통해 H팍 여행사를 운영합니다. 이 여행사에서는 세계 도시에 대한 여행 상품을 선보이는데요. 중국을 대표하는 도시 수이,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도시국가 시엘루르, 그리고 인도의 시올라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세 도시의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작품을 감상하면 곧 눈치채시겠지만 앞서 언급한 세 도시는 가상의 장소입니다. 세 도시에 대한 여행 상품은 모두 서울, 한국에서 각각 해당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 수이를 대표하는 관광지 런추아는 인천의 차이나타운이죠. H팍 여행사는 박혜민 작가가 2013년부터 지속해오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김수환 작가를 특별히 영입해 여행사 공간을 꾸렸습니다. 덕분에 정성껏 제작한 새 도시의 가이드북과 함께 여행사 광고 영상, 작가가 직접 새 도시를 투어하며 소개하는 걸어서 세계로 영상이 여행사 인포메이션 월을 통해 선보여지고 각 도시를 상징하는 3개의 방이 탄생했습니다. 각각의 방에서는 상상의 여행을 펼칠 수 있는 오디오 가이드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는 다문화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또한 간접적으로 세계 여행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전시실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두 점의 작품은 이병찬 작가의 불쾌한 골짜기와 파티클입니다. 이병찬 작가는 도시자본의 생태계에 주목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자본의 왜곡된 무게와 에너지를 감각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작가는 성인이 된 이후에 거주지와 작업실을 찾으려 10여 차례 이사를 다녔습니다. 언제 떠나야 할지 모르는 공간이 가진 질량은 작가에게 무척 불안한 무게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이 두 점의 작품이 그 불안정한 공간의 질량을 표현한 작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발이 달린 크리처 형태의 거대 텐트를 구현한 작품 불쾌한 골짜기의 입구 문짝을 열면 내부 압력이 감소하며 팽팽히 부풀어 있던 형태가 무너지고 문을 닫으면 다시 차오릅니다. 이 작품을 구상하던 당시 작가는 지하 작업실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지상의 캠핑장에 텐트를 치고 친구들과 노는 상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인이 된 이후 제대로 캠핑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불안정한 공간에서 작가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어리숙한 낭만이 호흡하는 텐트 형태의 작품으로 탄생하였습니다. 싸구려 포장지로 제작되어 반짝이며 뱅글뱅글 도는 파티클의 형태나
텐트 속에서 발로 밟히면 익숙하지 않은 괴음을 내는 펌프 형태의 놀이도구 역시 자본주의 도시를 살아가는 가난한 예술가가 부리는 조금은 어리숙하고 짠한 낭만의 조각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이는 부모님이 안타까웠지만 지긋지긋했다. 마민지 작가는 다큐멘터리 분야에서 활동하는 영화 감독입니다. 작가를 이번 전시에 섭외하게 된 계기는 그의 첫 장편 다큐멘터리 영화 버블 패밀리와 관련 있습니다. 작가는 이 영화에서 자신의 부모님이 1980년대 도시개발 붐을 타고 집장사를 통해 중산층 대열에 합류했지만 1998년 IMF 외환위기에 휩쓸려 삶의 터전조차 잃어버리게 된 자전적 이야기를 가감없이 다루었습니다. 영화가 발표된 지 몇 년이 흘렀지만 영화에 담긴 이야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2021년 현 시점에도 한국의 부동산 신화는 꺼질 줄 모르고 타오르고 있죠. 작가는 본 전시에서 영상, 설치, 관람객 참여형 작품 등을 통해 2021년 버전 버블 패밀리를 선보입니다. 관람객은 부동산 투자 광고 문구가 가득 쓰인 현수막이 매달린 풍요의 길 앞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땅값이 폭등하길 기원하며 108배를 올리는 작가의 퍼포먼스 영상 셀프 고사를 감상한 후에 소원을 담아 돌탑을 쌓는 작품 염원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숨겨두었던 자신의 욕망을 꺼내놓게 됩니다.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모 세대의 욕망은 자녀 세대에게 자연스럽게 전이되었고 다시는 개발붐이 돌아오지 않을 도시에 살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 비로소 실체 없는 욕망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송주원은 안무가이자 영화감독으로 현대무용과 다양한 예술 장르를 결합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는 재개발과 도시재생 사업 등으로 변형되고 사라지는 도시 속 장소에 주목하여 현장에서 퍼포먼스를 벌이고 그것을 기록하여 영화로 제작하는 도시공간 무용 프로젝트 풍정각 시리즈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마후라는 11번째 풍정각 프로젝트로 영화의 배경은 장안평 중고차 시장입니다. 이곳은 1970년대에 조성된 국내 첫 중고차 거래시장으로 한때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했지만 2000년대 이후 거래 구조가 변화하며 점차 쇠퇴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지역을 도시재생 사업 거점 지역으로 낙점했으니 조만간 이곳의 풍경도 달라질 예정입니다. 송주원은 장안평이라는 장소, 그리고 장소가 가진 풍경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기계의 탄생과 소멸의 과정을 인간의 삶의 주기와 겹쳐보며 현재 시간에서 안무와 움직임을 구성하였습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무용수들의 몸짓은 장소가 가진 원래의 서사를 일깨우고 열심히 일만 하다 시체가 된 자동차 부품 귀신들이 아이고 아이고 노동요를 부르며 등장합니다. 이는 언뜻 사라짐을 목전에 둔 장소가 부르는 장송곡으로도 들립니다. 과연 재개발만이 정답인 걸까요? 송주원의 영화는 사라지는 것은 다만 풍경뿐만 아니라 장소를 함께 일궈낸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들임을 일깨워줍니다. 고대용 작가는 개인 작업과 함께 현재 을지로 산림동에 위치한 을지예술센터에서 PD로 일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예술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해왔는데 그런 그에게 을지로는 어쩌면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쇠락한 원도심, 도시재생과 재개발의 광풍으로 휘청거리던 을지로는 비로소 예술가에게 남은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2016년부터 산림동에 자리 잡은 작가는 예술활동을 통해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한 일련의 일들을 벌였습니다. 살림이 없던 산림동에 장인의 화원을 꾸며 꽃과 나무를 들여왔고 전시와 공연 행사를 열 때면 원주민과 공장 사장님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획과 진행에 신경을 썼습니다. 물론 지역에 관한 연구는 그의 가장 주요한 활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외지인 취급을 받던 예술가는 지역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현재까지 을지로에서의 활동들을 모아 선보입니다. 골목의 떠돌이개였다가 작가의 반려견이 된 302의 시선을 따라가는 을지로 영상을 시작으로 장인의 화원을 재현하고 그간의 활동들을 담은 자료를 추렸습니다. 짐작하건대 아마 단 하나의 자료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술가의 활동은 빠르게 흘러가는 도시의 시간에 비해 느리고 비효율적이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세심한 시선과 세밀한 과정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 부디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가범 작가는 고대용 작가와 함께 을지예술센터에서 전시기획 P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2020년 을지로의 한 갤러리에서 열었던 유물전 전시를 미술관 버전으로 선보입니다. 작가는 원래 부산을 거점으로 활동하다가 서울 을지로로 활동 공간을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경 직후 3개월 동안 그는 을지로를 돌아다니며 생경한 광경들을 자주 맞닥뜨렸다고 합니다. 철물 공장과 소규모 사업장이 늘어선 철의 골목에는 오랜 시간 노하우를 축적한 을지로 장인들이 편의상 만든 작업대, 작업의자 혹은 업체들이 취급하는 자재와 기술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형태의 견본품들이 말 그대로 널려 있는데 을지로를 잘 모르던 작가의 눈에는 이 사물들이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 사물들을 본래의 장소에서 추출하여 유물이라 이름 붙이고 전시 공간에 작품처럼 전시를 하였을 때 어떤 새로운 맥락이 발생할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첫 전시가 열렸던 곳은 사물들의 본향인 을지로에 위치한 공간이었으므로 맥락이 어느 정도 이어졌지만 이곳 미술관에 유물이 전시된다면 또 다른 맥락이 발생하겠죠. 작가는 사물이 가진 본래의 맥락을 중성화하기 위해 동일한 형태의 좌대를 만들고 코드를 부여하였습니다. 작품으로 제작하지 않았지만 작품으로 읽히고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낯설음의 미학이 가득 담겨있는 유물들이 이곳 미술관에서 아카이빙 전시의 개념을 아는 채 새로운 전시의 방법과 미학의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영상 작업을 하는 박수환과 사운드 작업을 하는 장성건이 함께 서울을 시청각으로 아카이빙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들은 특히 재개발을 목전에 두고 있거나 개발이 이미 진행되고 있어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지역을 중심으로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1970에서 80년대 산업화 붐을 타고 급속도로 성장한 도시 서울은 2021년 현재에는 낙후된 지역들에 대한 뉴타운, 재개발, 도시재생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에 대한 끊이지 않는 욕망이 이를 부추기고 있기도 합니다. 박수환 장성건은 현재 시점에 남겨놓지 않으면 사라질 운명에 처한 서울의 현재 모습을 기록하는 작업의 당위성에 공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단순한 기록 영상이 아니라 자신들이 추구하는 미학적 기법을 담아 제작하였습니다. 이번 전시에 선보이는 시티스코프, 마이크로스케이프 영상과 사진은 주거용 건축물과 풍경을 기록하는 프로젝트로 서울의 약 8개 지역에 위치한 30여 개의 낡은 건축물들을 촬영하고 현장에서 소리를 채집하여 사운드 작업을 진행한 작품입니다. 영상은 특별한 지향점이 강력히 담겨있지 않은 관조적인 풍경으로 잔잔히 진행됩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며 사운드를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낡은 건물의 디테일이 자아내는 아름다움과 기억 저편의 옛 추억들이 떠오르고 현 시점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도시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 돌이켜보게 됩니다. 비가시적 쓰레기의 경우 특히 이제 송호철 눈에 잘 작가는 보이지 않는 2008년부터 외진 물레동에 부분에 자리를 있는 잡고 쓰레기가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물레동은 다른 2차 산업 중심 지역처럼 1970에서 80년대 산업화의 중심에서 철공단지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산업구조의 변화로 점차 위축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공장들이 이사를 나가고 공실이 생기며 자연스럽게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고 그러자 값싼 월세를 찾아다니던 예술가들이 작업 공간을 찾아 모여드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낡은 철공소와 예술가들이 기묘한 동거를 이어오고 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 지역의 기묘한 분위기가 다시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상업화와 젠트리피케이션의 위기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송호철 작가는 일찌감치 이러한 기류를 감지하고 물레동의 변화를 담아내는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 출품한 야생 쓰레기 구조 프로젝트는 작가가 고안한 쓰레기 분류법을 설명하고 그 증감 현상과 쓰레기 구조 작업을 기록함으로써 상업화가 가속되는 물레동 지역을 탐구하는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영화 속에서 야생 쓰레기 구조를 담당한 구조 로봇이 함께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단순하고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키네틱 작품 젠틀맨 게임과 젠트리피케이션 설명서 영상도 함께 상영됩니다. 지역의 상업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곧 떠밀려날 위기에 처한 예술가가 어떠한 태도와 방식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고 개입하고자 하는지 전시 작품들을 통해 그 처절하고 조금은 짠내나는 현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마추어 서울은 대학 동기로 만난 이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모여 활동하는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애정을 갖고 있는 서울의 공간들이 쉽게 사라져버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었고, 이 아쉬움이 곧 서울 구석구석 지역에 대한 이야기 지도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2009년에 처음 1호 지도를 제작하였으니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자의 생업과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작업을 이어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들의 작업은 지도 제작 외에도 전시, 투어,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로 확장하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그동안 발행했던 1호부터 10호까지의 지도를 모아 전시하고 프로젝트와 관련해 수집했던 각종 오브제들을 함께 전시합니다. 오래된 열쇠부터 아파트 동번호 철제 간판, 예지동 시계골목에서 구입한 빈티지 손목시계 등 이야기가 담긴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숱하게 발품을 팔았던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아마추어 서울은 이번 전시 기간이 꽤 길다는 점을 활용하여 전시 기간 동안 관람객 참여형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제11호 지도를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별과 연령대의 관람객들이 남기고 가는 도시 서울에 관한 여러 단상들로 제작될 새로운 지도가 어떠한 내용일지 매우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가는 후암동에서 활동하는 도시공감협동조합 건축사 사무소의 브랜드 후암연립입니다. 이는 2016년부터 후암동에 자리 잡은 젊은 건축가 그룹이 마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련의 프로젝트를 아우르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암연립의 활동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축은 마을 아카이빙 프로젝트 후암가록입니다. 후암동에는 오래된 주택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도시공감은 20년 이상 된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현장을 방문하고 실측한 후 디지털화하여 기록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후암연립의 배경이 되는 후암동 마을의 역사를 자료로 구축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의 축은 공유공간 운영입니다. 후암연립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마을을 집으로입니다. 도시공감은 이 슬로건을 달성하기 위해 집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을 마을로 이끌어내는 후암주방, 후암서재, 후암거실, 후암별채, 후암노트 등 5개의 공유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시작점에서 도시공감은 현대사회에서 집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적 공간으로 마을을 하나의 큰 집으로 제안한 후 그 안에 사람과 공간의 이야기들을 채워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후암연립의 연역과 방향성, 아카이빙 활동을 소개하고 5개의 공유 공간을 재현하여 선보입니다. 전시를 통해 한 지역에 뿌리내린 건축가가 평범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일상과 이야기를 가지고 도시의 일부분을 단단히 축조해가는 과정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